삶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른다. 날마다 펼쳐지는 장면들은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조용히 편집하고 있는 거대한 영화처럼 갑작스러운 전환과 예기치 않은 반전을 품고 있다. 평온하던 하루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분명하다고 믿었던 길이 낯선 안개 속으로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혼란스러운 변화 속에서도 우주는 늘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해서 알아채기 어렵지만 한번 느끼고 나면 잊을 수 없는 울림을 남긴다. 때로는 어떤 일이 우연처럼 일어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것이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하게 된다. 돌이켜보면 그 순간들이 우리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온 조용한 발자국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예민한 신호들은 종종 감정의 폭발로 다가온다. 평소에는 묻어두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 가슴을 죄이게 하고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오래전의 상처가 다시 피어오르기도 한다. 우리는 그 감정이 왜 지금 올라오는지 알지 못한 채 당황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주가 보내는 작은 속삭임에 가깝다. 지금 멈춰서 너 자신을 들여다보아라.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방향을 안내하는 조용한 나침반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감정을 무시한다. 괜찮아, 대수롭지 않아, 라며 넘겨버리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장막 뒤에서 오래전의 죄책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과 비난이 점점 무거워진다. 그때 필요한 첫 번째 과정은 바로 자기 용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언제나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다. 때로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혹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뒤로 밀어내기도 한다. 그 순간에는 최선이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후회가 고개를 든다. 그러나 이런 감정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이 겪는 공통된 내적 여정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왜 그랬을까라는 자책이 아니라 그때의 나는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혹해지는 순간 내면의 문은 점점 닫히고 새로운 가능성은 보이지 않게 된다. 반대로 자신에게 작은 온기라도 건네는 순간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타인에게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실수에는 무자비하게 굴었던 우리를 돌아보라. 진정한 용서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 삶의 길 위에는 늘 예측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내일이 어떤 얼굴로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 불안은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자라난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든 적 있을 것이다. 혹시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지금 이 평온이 언제 깨질까? 그러나 아무리 고민해도 미래는 우리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움을 키우면 현실보다 미래가 더 무겁게 느껴질 뿐이다. 그래서 때때로 인생은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을 제시한다. 하나는 끝없이 불안을 추적하며 미래의 그림자를 붙잡으려 애쓰는 길, 또 하나는 지금 이 순간의 온도를 느끼고 현재를 살아내는 길이다. 놀랍게도 후자가 훨씬 우리의 마음을 밝게 만든다. 아직 오지 않은 날을 걱정하느라 오늘의 행복을 스스로 밀어내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하지만 삶은 지금 여기에 머물 때 비로소 빛난다. 예기치 않은 기쁨도 사람과의 따뜻한 순간도 지금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 앞에 선물처럼 펼쳐진다.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비하려고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쓰면 오히려 삶이 흐려지기 시작한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지쳐버리고 현실은 실제보다 무겁게 느껴진다. 그러나 현재에 온전히 머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단단해진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작은 변화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안정이 생겨난다. 이렇게 단단해진 마음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인생은 단순히 평온과 기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유 없이 길이 막히고 계획이 틀어지며 예상치 못한 아픔이 찾아온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던진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마치 세상이 자신을 시험하듯 연속된 고난을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장애물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맞이하는 파동이기도 하다. 우주는 때때로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멈춤을 알린다. 속도가 너무 빠르니 잠시 쉬어가라는 듯 혹은 방향을 바꿀 때가 되었다는 신호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그 신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지금 내 삶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인생의 길이 막혔다면 그것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다른 길을 보여주기 위한 젠틀 가이던스일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흔들리고 때때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다. 실수는 성장의 포문을 여는 문이기도 하다. 자신에게 부드러워지는 순간 마음의 무거운 돌은 조금씩 굴러 떨어지고 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삶의 장애물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는 새로운 해가 밝아오기 전에 어둠과 같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밝고 선명하게 다가온다.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숨겨진 성장의 가능성을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멈춤과 아픔의 시기가 왔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내적 훈련이며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깊은 호흡과도 같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과거는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이지만 너무 오래 바라보면 현재의 빛을 잃게 된다. 어떤 기억은 여전히 가슴을 조여오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지나온 길에는 배신 상실, 경제적 어려움, 불완전한 관계 미쳐 다 풀지 못한 오해와 같은 그림자들이 조용히 쌓여 있다. 때로 그 그림자들은 우리 뒤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묘한 무게감을 남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과거가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미래의 나를 결정할 권리는 없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묻는다. 왜 나는 여전히 이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그러나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지 못한 것이다.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있고 그것이 현재를 흐리게 만든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 감정에 익숙해져 버린다. 아프지만 익숙하고 괴롭지만 익숙하다 보니 새로운 기쁨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두려워진다. 하지만 삶은 우리가 오래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과거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그 일이 있었지만 이제 그 일에 내 마음을 묶어두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기지만 그 흔적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증명한다. 그리고 그 흔적을 온전히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힘을 얻는다. 우주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선물하려 한다. 하지만 두 손이 과거를 쥐고 있다면 그 선물을 받을 공간조차 없어진다. 가끔은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기도 한다. 완전히 끝났다고 믿었던 관계가 마음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작은 파동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말하지 못한 감정, 해결하지 못한 오해, 전하지 못한 고마움이나 미안함. 이런 감정들은 의외로 오래 남아 우리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어떤 인연은 아름다웠지만 이미 제 역할을 다했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조용히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성장이며 도망이 아니라 해방이다.
그리고 이 과정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직관이다. 우리 안에는 늘 조용히 진실을 말하는 작은 목소리가 있다. 이성은 명확한 근거와 논리를 요구하지만 직관은 설명할 수 없는 확신으로 다가온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 아무 이유 없이 꺼려지는 상황, 갑자기 내려앉는 불안감, 이런 것들은 종종 미래의 문제를 예고하는 신호일 때가 있다. 우리는 그런 신호를 무시하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라고 스스로를 탓하곤 한다. 하지만 직관은 오히려 우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깨어나는 감각이다. 때로는 계획을 미루라는 신호로 오기도 한다. 약속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다. 이런 순간을 무작정 억눌러 행동으로 밀어붙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나타날 때가 많다. 반대로 그 작은 감각을 존중하면 나중에 그래서 그때 그런 느낌이 들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삶은 때때로 마음의 떨림으로 미래의 위험을 알려주고 우리가 피해야 할 길과 머물러야 할 길을 은근히 가리켜준다. 이처럼 직관은 설명보다 체감이 먼저 오는 언어다. 불편한 피로감, 미묘한 거리감 말 없는 경고. 이런 것들 속에는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정보가 숨어 있다.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당신이 현실을 감지하는 또 하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삶의 리듬을 단단하게 정돈할 필요가 있다. 계획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생각이 너무 많아 복잡해질 때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 혼란 속에서는 진짜 신호와 불필요한 잡음이 섞여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획의 일관성은 삶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 삶의 전략이 생기면 혼돈은 구조가 되고 불안은 방향이 된다. 우주는 우리의 내면이 흐트러지면 미묘한 방식으로 알려준다. 갑작스러운 피로 이유 없는 막막함 일상에 반복이 주는 공허함, 이런 신호들은 자리를 다시 정리하라는 조용한 권유이다. 마음속 어지러움을 정리하고 목표를 다시 세우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것은 헛된 에너지의 소모를 막고 정신을 다시 중심으로 모아주는 과정이다. 계획이 정돈되면 삶은 조금씩 투명해진다.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미뤄도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인다. 일관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작은 문제에 휘둘리지 않으며 삶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상태에서 맞이하는 한 해는 훨씬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품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과거의 누군가와 다시 마주칠 때가 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얼굴 하나가 오래된 감정을 흔들고 이미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이 다시 마음을 쓰라리게 할 때도 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어쩌면 아직 끝내지 못한 이야기, 풀리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우리 삶에는 미완의 장면들이 있다. 마무리하지 못한 약속, 닫히지 않은 문, 하지 못한 고백, 풀리지 않은 오해.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기며 현재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주는 가끔 우리를 과거와 다시 연결해 그 장면을 마무리할 기회를 준다. 이때 필요한 것은 회피가 아니라 정면 바라보기다. 과거를 정리해야 현재가 선명해지고 마음이 비워져야 새로운 해가 들어올 공간이 열린다. 오래된 감정의 책장을 조용히 덮어줄 때 삶은 비로소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모든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결국 당신의 에너지를 묶어두는 사슬과 같다. 그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도 다시 걷게 할 사람도 결국 당신 자신뿐이다. 그리고 지금 그 문을 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멈춰 서게 된다. 한동안 잘 흘러가던 모든 것이 갑자기 느슨해지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찾아오기도 한다. 계획한 대로 움직이던 마음도
어느 순간 속도를 잃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들어 세운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민한다. 왜 지금 멈춰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런 고요한 정지는 단순히 흐름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숨 고르기이기도 하다. 우주는 때때로 앞으로의 길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다. 이 멈춤의 순간은 불안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계속 나아가야만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멈춤은 무력감으로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멈춤은 퇴보가 아니다. 그것은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깊은 내면의 회의이자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조용한 안내다. 이때 우리는 외부의 소음보다 내면의 속삭임을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어느 길이 내게 맞지 않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직관은 때때로 불편함이라는 형태로 말을 건넨다.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하거나 평소 즐겁던 일이 갑자기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런 감정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동안 버텨온 것을 내려놓아야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익숙함을 놓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변화의 조짐 앞에서 망설이곤 한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우리가 두려움을 견디며 한 걸음을 내디딜 때부터 시작된다. 익숙한 세계는 안전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없을 때가 많다. 반대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낯선 세계는 불확실하지만 그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 그래서 삶은 때때로 우리를 흔들어 새로운 문으로 이끌려고 한다. 과정이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혼란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정화의 과정이다. 하지만 이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믿는 마음, 그리고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며 타인의 시선에 마음을 지나치게 내어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원하는 길이 무엇이었는지조차 흐려질 때가 있다. 마음속 균형이 무너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대와 요구를 위해 삶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삶은 서서히 무겁게 느껴지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조용한 신호가 반복해서 찾아온다. 그것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이 길은 너의 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메시지다. 그 메시지를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감정의 짙은 그림자는 길어지고 불현듯 찾아오는 피로와 무기력은 깊어진다. 하지만 그 신호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흐름이 바뀐다.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의 중심을 찾게 되고 삶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다. 그 중심 회복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감정의 정화다. 억눌러 두었던 감정은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오래 견뎌온 상처일수록 마음속에서 더 깊은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그 흔적은 우리의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제한한다. 우리는 그 상처를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피하거나 관계를 맺는 데 주저하거나 스스로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정은 마주해야만 사라진다. 마주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긴다. 슬픔이든 분노든 부끄러움이든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된다. 감정은 억압할수록 단단해지지만 바라보는 순간 풀리기 시작한다. 그것은 마치 오래 단단히 매어있던 매듭을 차분한 손길로 풀어내는 것과 같다. 매듭은 처음에는 쉽게 풀리지 않지만 조금씩 당겨보고 느슨하게 하면 결국 풀린다.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남기는 말이 중요하다. 나는 잘못이 아니라 경험을 한 것이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다.
스스로에게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내면의 문을 조용히 열어 삶의 기운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 감정이 정화되면 사람도 상황도 환경도 다르게 보인다. 이전에는 도망치고 싶었던 문제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가장 힘들다고 느꼈던 순간조차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성찰로 이어진다. 감정의 흐름이 정리되면 삶은 다시 부드럽게 흔들리며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진다. 오랫동안 만나지 않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거나 잊힌 줄 알았던 메시지가 다시 떠오르거나 예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불쑥 눈앞에 나타날 때가 있다. 이것은 단순한 공교로움이 아니라 우주의 순환 속에서 다시 마무리되어야 할 장면들이 돌아온 것이다. 미완의 감정은 의외의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이제는 해결할 때가 되었다고 조용히 알려준다. 이런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회피하며 그대로 지나갈 수도 있고 용기를 내어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 해방은 정면을 바라볼 때 찾아온다. 문을 닫아버린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 뒤에서 더 크게 울릴 뿐이다. 과거를 해결하는 일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마음을 미세하게 흔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묶여있던 감정의 사슬이 풀리고 에너지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온다. 삶이 다시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며 새로운 변화가 들어설 자리가 생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더 밝은 하에, 더 깊은 평온, 더 단단한 자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삶을 정리하고 내면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바로 삶의 질서는 우리가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질서가 흔들릴 때 우주는 아주 섬세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다. 마음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감정은 쉽게 흘러넘치고 해야 할 일들은 뒤엉키며 우리는 어느새 방향을 잃고 피로감에 삼켜진다. 하지만 일상을 조금씩 정돈하기 시작하면 삶의 흐름은 점차 선명해지고 혼돈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만큼 단단해진다.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선택을 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먼저 할지 결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감정을 선택하고 미래를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정해야 한다. 이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가 되고 하루가 쌓여 우리의 삶이 된다. 그래서 작은 습관 하나, 사소한 선택 하나가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자극과 책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일상의 소음은 우리의 내면을 침식시키고 해야 할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쉽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질서 있는 삶의 구조, 그리고 일관된 흐름을 만드는 힘이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 혼란은 곧바로 외부 세계에 반영된다. 반대로 삶의 작은 구조와 규칙이 생기면 우리의 에너지는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집중된다. 그러면 삶은 더 이상 버거운 무게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흐름이 된다. 우주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미묘한 경고음을 보낸다. 괜한 초조함,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 불쑥 찾아오는 공허함. 이것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금의 삶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마음은 복잡한 구조를 싫어한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 끝내지 못한 일들, 어지러운 인간관계는 모두 마음을 무겁게 하며 결국 직관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가끔은 아주 작은 정리 하나가 인생의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책상 위에 쌓인 종이를 정리하거나 몇 달 동안 미뤄온 메시지를 답장하거나 필요 없는 감정적 짐을 내려놓는 일들. 이 모든 작은 실천은 내면의 공간을 비우고 삶을 다시 숨 쉬게 한다.
혼돈 속에 길을 만드는 것은 거창한 결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다. 그리고 삶이 어느 정도 정돈되기 시작하면 우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낸다. 그것은 반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 혹은 계속해서 떠오르는 감정들이다. 우리는 가끔 누구를 만나면 이유 없이 가슴이 흔들리고 오래전 일어난 사건이 다시 떠오르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고 어떤 관계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상처의 흔적을 남긴 채 돌아온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에게 아직 마무리 지은 적 없는 이야기를 다시 보여준다. 이것은 과거가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할 정리의 장면이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우리를 뒤로 끌어당긴다. 그래서 우주는 때때로 그 족쇄를 깨뜨릴 기회를 주기 위해 과거의 그림자를 다시 불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비다. 깨닫지 못한 채 반복되는 아픔을 멈추기 위해 삶은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과거와 마주하게 한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나는 과거를 외면하는 것, 다른 하나는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다. 외면하면 문제는 단지 다른 형태로 반복될 뿐이다. 하지만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묶여있던 감정의 에너지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용서가 필요한 순간도 있고 이해가 필요한 순간도 있으며 때로는 단순히 그때의 나는 힘들었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것으로 충분할 때도 있다. 감정은 인정받기만 해도 엄청난 속도로 치유된다. 그리고 이 치유의 과정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진정한 자유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나를 묶지 못하게 하는 데서 온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가벼워진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새롭게 느껴지고 일상의 작은 기쁨들이 더 크게 다가온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삶은 우리가 정리되는 만큼 확장되고 우리가 비우는 만큼 채워진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놀라운 법칙 중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찾아온다. 마음이 정돈되기 시작하면 직관이 다시 깨어난다. 직관은 내면이 혼란스러울 때 사라지는 첫 번째 감각이지만 마음이 고요해질 때 가장 먼저 돌아오는 감각이다. 깨어난 직관은 우리에게 다음 선택의 방향을 알려준다. 어떤 길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과 거리두기가 필요한지, 어떤 기회가 진짜인지 이 모든 답은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한다. 단지 혼란이 그것을 덮어가리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된다. 삶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울 만큼 정교한 질서가 숨어 있다. 그 질서를 읽는 힘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밝히는 힘은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다. 당신의 내면은 이미 다음 페이지를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 삶의 질서가 서서히 정돈되고 내면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때 우리는 변화라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다시 신뢰하는 과정임을 깊이 깨닫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사람들이 달라지면, 기회가 찾아오면 삶이 자연스럽게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밖에서 안으로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안에서 밖으로 마음이 먼저 달라지고 그 변화가 행동과 현실로 번져나간다. 그럼에도 우리는 익숙함이라는 감옥 안에서 이미 내게 맞지 않는 패턴을 억지로 붙잡고 끝난 관계를 놓지 못해 스스로를 무겁게 만든다. 변화가 두려운 이유는 사실 새로운 길이 낯설어서가 아니라 그 길에서 마주해야 할 새로운 나가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은 우리가 변화를 선택해야만 더 넓고 깊은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끊임없이 알려준다. 아무 변화도 없는 땅에서는 성장조차 일어나지 않으며 성장이 없는 곳엔 생명력 또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우주는 때때로 아주 조용하게, 때로는 흔들릴 만큼 강한 방식으로 속삭인다. 지금 있는 자리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 더 이상 너에게 맞지 않는 삶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면 삶은 점점 더 강하게 흔들어 깨우고, 단순한 불편함은 불안으로, 불안은 고립감으로, 고립감은 결국 마음의 붕괴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처벌이 아니라 정렬의 과정이며 방향을 다시 잡으라는 영적인 제짓이다. 누군가는 이 신호 앞에서 도망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신호를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는다. 그 차이는 삶 전체를 바꿀 정도로 커지곤 한다. 한쪽은 과거의 무게 속에 스스로를 묻고 다른 쪽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걸음을 내딛는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결심이다. 나아가겠다는 작은 의지, 변화하겠다는 단단한 의도, 그리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용기, 이 세 가지가 모인 순간 삶은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의 흐름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까? 정답은 흐릿한 감정 속에서도 우주의 신호를 세심하게 듣는 것이다. 이유 없이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 반복해서 나타나는 실수의 패턴,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 오래전에 덮어두었던 감정이 갑자기 떠오르는 순간들, 혹은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묘한 공허함이 스며드는 상황.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다. 내면이 보내는 언어는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소음에 묻혀 그것을 놓치기 쉽다. 그래서 우선 해야 할 일은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공간을 비우는 것이다. 불필요한 걱정 타인의 기대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과거의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을 흐리고 직관을 덮어버린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만 우리는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진실을 들을 수 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잠시 멈춰 여백을 만드는 일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그 여백 속에서 당신은 잊고 지냈던 꿈과 감정, 그리고 아직 낡지 않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 가능성은 당신이 견뎌온 시간보다 훨씬 크고 두려움이 말해온 것보다 훨씬 넓다. 하지만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외부의 장애물이 아니라 대부분 내면의 음성이다. 실패를 속삭이는 두려움, 혼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 내가 선택할 자격이 있는지 묻는 자책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정지시키는 그림자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실패가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실패는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회피는 우리를 점점 더 약하게 만든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삶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간은 흘러가고 기회는 형태를 바꾸고 사람도 환경도 변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변화는 완벽한 순간에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불완전한 순간에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시작된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배운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성이고, 그 방향성은 오직 자기 내면의 진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 진실은 누구도 대신 말해줄 수 없으며 이미 당신 안에서 조용하게 숨쉬고 있다. 마음을 열면 들리고 용기를 내면 형태를 드러내며 그 길 위에 발을 디디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넓고 더 깊은 색을 띠기 시작한다. 당신을 향해 다가오는 다음 장면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선택이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다. 삶의 방향이 조금씩 명확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또 다른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과 감정에는 저마다의 타이밍과 의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인생의 무수한 장면들은 무작위로 흩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촘촘하게 연결된 듯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간다. 그 흐름 속에서 어떤 만남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어떤 이별은 방향을 교정하며 어떤 고통은 내면을 정화하고 어떤 기회는 우리의 가능성을 환기시킨다. 삶은 언제나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리듬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거나 때때로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한다. 어떤 감정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우리를 과거로 끌어당긴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갑자기 떠오르는 누군가의 얼굴 끝났다고 생각했던 감정의 잔향들이 문득 마음을 흔든다. 이런 순간을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기분 변화로 치부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오래전부터 묻어두었던 진실을 다시 보여주려는 시도일 수 있다. 마음은 잊은 것처럼 조용히 있지만 결코 잊지 않는다. 정리하지 못한 감정은 시간 속에 잠시 잠복해 있을 뿐 때가 되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다시 마주하자고 손짓한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 왜 지금일까?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직관적으로 너무나 명확하다. 지금이 바로 그 감정을 치유할 준비가 된 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감정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뒤에야 비로소 그 감정과 다시 마주한다. 이것이 삶의 타이밍이 가진 놀라운 지점이다. 고통스럽게 느껴지더라도 다시 떠오른 감정은 치유될 기회를 찾은 것이고 당신의 내면은 그 시간을 감당할 만큼 단단해졌다는 증거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지연을 선물한다. 흘러가야 하는 일이 멈추고 잘 풀리던 일이 갑자기 막히며 아무 이유 없이 속도가 늦춰지는 순간들. 이런 일들은 단순히 불운이나 실패가 아니라 삶의 속도가 당신의 내면과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다. 조급하게 앞으로 달리고 있을 때 삶이 속도를 늦추는 것은 당신이 놓칠 뻔한 중요한 장면들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어떤 지연은 우연이 아니라 보호이고 어떤 막힘은 실패가 아니라 전환점이다. 속도가 맞지 않으면 결국 삶은 균형을 잃는다. 그래서 우주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속도를 조절하며 당신이 다음 장면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신뢰의 깊이다. 자기 신뢰가 흔들리면 우리는 쉽게 비교하고 쉽게 낙심하며 작은 문제에도 과하게 흔들린다. 다른 사람의 속도와 성공을 나의 잣대로 삼고 그들의 평가를 내 삶의 가치처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자기 신뢰가 단단하면 외부의 소음은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은 단순한 배경음으로 남을 뿐이다. 자기 신뢰는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나의 선택을 인정하는 힘이고 나의 길을 존중하는 용기이며 나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조용한 결의다. 이 신뢰는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삶과 마주하는 카운틀레스 순간들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진다. 실패를 견디며 불확실성을 넘어서며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을 더 내디디며 쌓이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 내가 나를 믿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세상은 내게 더 많은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마음속 불안이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풍경의 색이 달라지고 사람의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이 보이며 내 앞에 놓인 선택지들이 더 명확하게 느껴진다. 직관이 깨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먼지가 걷히고 내면의 거울이 맑아지며 본래의 지혜가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우리는 흔히 직관을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직관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축적한 경험, 감정, 배움, 상처 회복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작동하는 깊은 지혜다. 그래서 직관은 때로 논리보다 정확하고 계산보다 빠르며 근거보다 신뢰할 만하다. 논리는 눈앞을 보지만 직관은 전체 흐름을 본다. 논리는 머리에서 나오지만
직관은 삶 전체에서 흘러나온다. 이제 당신은 변화의 흐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조금씩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삶의 신호가 감정으로 나타나고 지연으로 나타나고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나며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질문으로 이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지금의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변화인가? 아니면 변화하지 않은 채 살아갈 미래인가? 이 질문들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의식으로 미뤄두었던 진실들을 꺼내기 위한 것이다. 진실은 드러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변화는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된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 마음속에서 작은 파동이 먼저 일어난다. 그 파동을 듣는 것이 바로 당신의 첫 번째 선택이다. 당신의 삶은 지금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다. 그 장면은 과거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방향 위에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다.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 신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외부에서 보이는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마치 잔잔한 호수 아래에서 천천히 방향을 바꾸는 물살과 같은 변화다. 뚜렷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지만 그 흐름은 결국 삶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이 변화는 대부분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된다. 이전과 달리 어떤 사람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거나 늘 미뤄왔던 일을 자연스럽게 시작하거나 오래된 상처가 떠올라도 더 이상 자신을 갉아먹지 않는 경험들, 이러한 작은 감정의 움직임들이 모여 내면의 지형을 다시 그려나간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를 기대하며 삶이 한순간에 바뀌기를 원한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번개처럼 내려치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히 배경처럼 깔리며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습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깨닫는다. 마음속에서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내면은 이미 새로운 세계를 향해 스스로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 안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익숙한 길, 하나는 낯선 길이다. 익숙한 길은 안전해 보이고 예측 가능하며 실패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그러나 그 길은 더 이상 우리의 성장을 담아낼 만큼 넓지 않을 수 있다. 그 길은 과거의 나에게는 적합했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답답함을 주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낯선 길은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렵고 때로는 두려움을 유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길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가능성이 숨어 있으며 지금의 우리를 더 큰 삶으로 이끄는 에너지가 담겨 있다. 삶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단순하다.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이 질문의 답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는 마음의 상처, 과거의 경험, 내면의 두려움, 믿고 싶은 미래, 그리고 스스로가 가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모두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어떤 선택이든 우리의 내면이 이미 알고 있다. 머리는 계산하지만 마음은 길을 알아본다. 머리는 위험을 찾지만 마음은 가능성을 본다. 머리는 증거를 찾지만 마음은 진실을 느낀다. 이 단계에 접어들면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묻기 시작한다. 지금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중에서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나를 무겁게 하는 감정은 무엇이며 왜 놓지 못하고 있을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사색이 아니라 내면을 정리하기 위한 깊은 탐구다. 정리하지 못한 감정과 지나치게 오래 붙잡고 있는 관계는 마음의 무게를 싣고 그 무게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변화는 시작하기 전에
먼저 버리는 과정을 요구한다. 불필요한 감정 지나간 관계, 더 이상 나를 성장시키지 않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 것들을 쥐고 있는 한 새로운 에너지는 들어올 자리를 찾지 못한다. 이 버림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다. 무언가를 놓아버리면 공허해질까봐, 관계를 끊으면 외로워질까봐, 익숙한 방식을 버리면 무너질까봐. 하지만 삶은 비워야만 채워진다. 낡은 문을 닫아야 새로운 문이 열린다. 과거를 놓아야 미래가 손을 잡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야 한다. 감정이 무거울 때는 울어도 괜찮고, 관계가 힘들다면 거리를 둬도 괜찮으며, 꿈이 바뀌었다면 방향을 다시 설정해도 괜찮다. 삶은 정답이 있는 시험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마음은 조용히 가벼워진다. 숨이 깊어지고 생각의 결이 부드러워지며 감정이 흘러가는 방향도 달라진다. 예전 같으면 불안해했을 일들이 더 이상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작은 일에도 불필요하게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 자신만의 중심을 찾는다. 그리고 그 중심이 생기는 순간 삶은 다시 우리를 앞으로 밀기 시작한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듯 불투명했던 길이 천천히 밝아지고 마음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직관의 불빛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 이제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걸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면이 길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삶이 이 단계에 이르면 놀라운 변화가 하나 더 찾아온다. 바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던 의문이 갑자기 해결되기도 하며,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이 들려오거나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한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과 삶의 흐름이 동기화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내면이 정렬되면 외부 세계도 정렬된다. 당신의 선택이 선명해지면 기회도 선명해진다. 당신의 마음이 진실을 향하면 삶도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인생의 여정에서 이 순간은 매우 소중하다. 왜냐하면 이때 처음으로 우리는 깨닫기 때문이다. 삶은 나에게 반응하고 있으며 나는 삶의 파도 속에서 표류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흐름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창조자라는 것을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당신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삶의 흐름이 조용히 정렬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마치 오랫동안 흐릿하게만 느껴지던 풍경이 갑자기 또렷해지듯 현실의 결이 한층 더 섬세하게 보이고 마음속의 울림도 한 톤 더 깊어진다. 이때 우리는 깨닫는다. 삶은 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 신호들은 때로는 감정으로, 때로는 관계로,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것들 모두는 결국 우리를 더 나은 나로 이끌기 위한 안내였다. 우리는 흔히 삶을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변화의 본질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내가 멈춰 서 있을 때 삶은 밀어내고, 내가 너무 빠르게 달릴 때 삶은 속도를 늦추며, 내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삶은 아픔이라는 형태로 방향을 알려준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마주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사실은 우리를 더 나은 자리로 옮기기 위한 신호였다는 사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문제로만 해석해왔다는 점이다. 막히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지연되면 불운이라고 여겼으며 마음이 불편하면 스스로를 탓하거나 상황을 원망했다. 하지만 신호는 언제나 우리 편이다. 그 어떤 신호도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온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삶은 갑자기 적대적인 전장이 아니라 배움의 장으로 변한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대신 세상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 위에 부드럽게 올라타며 자신만의 리듬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감정의 변화가 찾아온다. 바로 집착의 해소다. 집착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강하게 원하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이것만 있어야 한다는 마음의 고집이며 그 고집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가능성을 제한한다. 우리는 지나치게 한 사람 한 결과, 한 방식 한 타이밍을 붙들며 그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느끼곤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삶은 우리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확장되기 시작한다. 잡고 있으면 사라지고 놓으면 흘러온다는 말이 괜히 탄생한 것이 아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가 너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더 멀어졌고, 어떤 기회는 우리가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나갔다. 어떤 감정은 우리가 너무 억눌렀기 때문에 비틀려 마음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사람도, 감정도, 기회도, 에너지도. 삶은 흐름이며 흐름은 멈추지 않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은 서서히 가벼워진다.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힘이 빠지고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풀리며 호흡이 깊어지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내게 우호적이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느꼈던 많은 순간들은 사실 삶이 우리를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려는 친절한 신호였다.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사건들도 사실은 더 나은 길로 유도하기 위한 구조적 재배치였다. 사람이 떠난 것은 비워진 자리에 더 적합한 관계가 들어오기 위함이었고, 기회가 닫힌 것은 더 큰 기회가 열릴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감정이 터진 것은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고, 불안이 찾아온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려는 전조였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삶과 싸우지 않게 된다. 대신 삶을 읽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삶을 읽게 되면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확신은 조금씩 자라난다. 왜냐하면 신호가 보이고 흐름이 느껴지고 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 앞에 선다. 과거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흐름을 따라 나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과거의 방식은 편안하고 익숙하며 안전해 보인다. 그러나 그 익숙함 속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새로운 흐름은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하며 때때로 두렵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는 성장과 확장과 도약의 가능성이 숨어 있다. 삶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단 하나다. 너는 안전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능성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앞으로의 길을 결정한다. 가능성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자리에 서 있게 된다. 그 자리는 과거의 고통과 무게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자리이며 내면의 신호와 외부의 흐름이 조화롭게 연결되는 자리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깨닫는다. 삶은 내게 불리한 적이 없었으며 나는 늘 삶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이제 당신은 다음 단계로 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삶이 조용히 당신을 앞으로 부르고 있고 그 부름은 이전보다 훨씬 명확하고 따뜻하며 깊다. 삶이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아주 깊고 낯선 감정과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존재하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다. 마치 문 하나가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처럼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려고 한다.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고 이미 알고 있는 패턴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삶은 그 순간 조용히 말한다.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그만큼 이 길이 너를 성장시킬 것이다. 두려움은 새로움의 그림자와 같다. 그 그림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삶이 우리에게 이제는 다른 세계로 걸어갈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변화는 대개 본질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 진짜 변화는 언제나 마음을 흔들고 내면을 심연으로 끌어내리며 우리가 숨겨두었던 가장 깊은 상처와 욕망을 드러내게 한다. 그래서 변화의 문턱은 흔히 불편함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파괴가 아니라 재탄생을 위한 준비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다. 나는 왜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는 이런 질문도 떠오른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 불편함 속에는 진실이 숨겨져 있다. 우리는 종종 삶이 답을 주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삶은 움직인다. 질문은 변화를 불러오는 첫 번째 행동이며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과 마주한다. 삶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다음 단계를 보여준다. 너무 빨리 보여주지도 않고 너무 늦게 보여주지도 않는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을 때,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를 해치지 않을 만큼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삶은 다음 장면을 드러낸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삶과 일종의 대화를 나누게 된다. 직접적인 말이 오가는 대화는 아니지만 감정과 사건과 직관을 매개로 한 깊은 소통이다. 어떤 선택을 하려 할 때 마음 한편에서 갑자기 평온함이 올라오기도 하고 반대로 이유 없이 불편함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 감정들은 우연이 아니라 삶의 언어다. 삶은 말 대신 감정으로, 직관으로, 몸의 반응으로 우리에게 대답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신호를 무시한 채 머리로만 판단하려 한다. 머리는 수많은 가능성을 계산하지만 그 계산은 늘 불완전하다. 반면 마음은 본질을 본다. 삶 전체를 본다. 눈앞의 한 장면이 아니라 연결된 모든 장면의 흐름을 본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결국 마음이 한다. 머리는 설득할 수 있지만 마음은 속일 수 없다.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일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삶은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 그리고 마음이 이 길이다 라고 말하는 선택은 막혀 보이는 길에서도 기적처럼 길이 열리게 한다. 이제 우리는 점점 깨닫기 시작한다. 삶의 모든 흐름은 결국 우리를 더 깊게 이해하게 하려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 겪는 감정 맞닥뜨리는 사건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내면의 상태와 정확히 맞물려 있다. 결국 세상은 우리가 내면에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다. 내면이 혼란스러울 때는 관계도 혼란스러워지고 내면이 닫혀 있을 때는 기회도 함께 닫힌다. 내면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삶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내면이 정렬되면 삶이 정렬된다. 이 단순한 진리는 수많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더 강하게 체감한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삶은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를 우리 앞에 놓는다. 그것은 책임의 단계다. 삶은 더 이상 우리를 과거로 잡아끌지 않는다. 과거는 이미 용해되었고, 감정은 정화되었고, 마음은 새로운 리듬을 얻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과 행동이다. 책임이란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책임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지만 빛이 들어오는 순간 책임은 힘이 된다. 나는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간다는 자각 내면의 흐름이 이제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인식. 이것들이 바로 변화의 실질적인 시작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삶은 우리에게 묻는 방식이 달라진다. 더 이상 왜라고 묻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다음 장면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한다. 과거의 방식으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내면의 흐름을 기반으로 다른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 행동은 작아도 좋다. 작은 선택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따뜻한 말 한마디, 오래 미뤘던 일에 첫 발을 내딛는 것, 마음이 불편했던 관계에 솔직하게 다가가는 것, 오랫동안 숨겨둔 감정을 꺼내어 나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것, 이 모든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든다. 삶은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삶은 한 걸음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은 지금 당신의 마음에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삶이 우리에게 선택과 책임을 요구하는 단계에 도달하면 우리는 비로소 아주 근본적인 깨달음과 마주하게 된다. 바로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은 결국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겪은 혼란, 상처, 관계의 무게, 불안한 흔들림, 예상치 못한 전환점들까지, 그 모든 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있던 힘을 끌어내기 위한 정교한 설계였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 과거에는 그저 고통으로만 느껴졌던 사건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한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 연결되며 삶의 전체 그림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의 폭발은 억압된 진실의 신호였고, 놓지 못했던 관계는 내면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이었으며, 자꾸 반복되던 실패는 방향을 바로잡으라는 우주의 조용한 개입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깨닫는다. 나는 그 모든 순간을 헤쳐나왔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증거라는 것을. 이제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건넨다. 이제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이 질문은 단순한 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나를 뛰어넘을 준비가 되었는가? 과거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는가? 그리고 내면의 진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라는 깊은 질문이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 과거를 탓할 수도 없고 상황을 핑계 삼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삶을 결정짓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언제나 내가 내리는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동한다. 하나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 다른 하나는 낯선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안전함을 택하면 잃을 것이 없지만 얻을 것도 없다. 익숙한 길을 다시 걸으면 실패할 위험도 적지만 성장할 가능성도 제한된다. 반대로 낯선 길은 두렵고 불확실하며 때로는 외롭기까지 하다. 하지만 바로 그 낯섦 속에서 새로운 기회의 씨앗이 움트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의 문이 열린다. 결국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늘 두려움과 함께 찾아온다. 두려움은 장애물이 아니라 신호다. 그 신호는 여기 너의 확장이 있다고 속삭이는 길잡이와 같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이어가는 작은 용기다. 용기는 거대한 외침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마음속에서 그래 해보자라고 말하는 그 조용한 속삭임 한 발을 앞으로 내딛는 아주 작은 움직임, 그것들이 곧 삶 전체를 움직인다. 삶은 거대한 도약보다 작은 지속을 더 신뢰한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이미 삶의 흐름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행동이 시작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세상이 조용히 반응하기 시작한다. 길이 열리고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연결되며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자리를 찾아간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이 이미 다음 단계의 진동과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삶이 정렬되면 세상도 정렬된다. 그리고 이 조정의 과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섬세하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시험은 찾아온다. 지나간 감정이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오래된 두려움이 갑자기 되살아나기도 한다. 마치 삶이 마지막으로 묻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너는 정말 이 길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시험은 우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길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가깝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선택을 더 단단히 다져야 한다. 흔들림은 실패의 전조가 아니라 성장의 서막이다. 이 흔들림 속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미 여기까지 왔다.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은 의지를 단련시키고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주며 과거 아닌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위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삶은 내게 늘 말하고 있었고 나는 이제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감정의 파동 직관에 울림 예상치 못한 상황의 등장. 이 모든 것은 혼란이 아니라 안내였고 나는 그 안내를 따라 여기까지 걸어왔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다. 그 흐름을 믿고 내 안에서 깨어난 새로운 나를 향해 끝없이 나아가는 것.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삶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려 할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낯선 정적과 마주하게 된다. 이전에는 혼란이 우리를 흔들었다면 이제는 조용함이 우리를 감싼다. 이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 대지에 남은 잔향처럼 묵직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마음이 잠시 멈춰서는 듯하고 세상의 소리가 약해지며 내부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울리기 시작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문득 깨닫는다. 지금까지의 모든 변화는 외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변화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며 내면이 바뀌면 삶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이제 우리는 삶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과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측하고 통제해야만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삶을 지나치게 붙잡으면 오히려 더 쉽게 흘러가 버린다는 것을. 손을 꽉 쥐면 물은 빠져나가고 손을 펼치면 물은 머물 수 있다. 우리는 마침내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이러한 수용의 태도는 패배가 아니라 성숙이며 포기가 아니라 지혜다. 손에 힘을 빼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이 얻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깊은 변화는 내면과 외부 세계의 연결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외부의 말과 상황이 쉽게 우리를 흔들었다. 누군가의 한마디 예상치 못한 사건 계획에 어긋남이 곧바로 내면의 불안으로 번지곤 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다르다. 외부의 소음이 더 이상 내면의 중심을 흔들지 못한다. 마음의 중심이 잡힌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 중심이 생기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달라진다. 누군가의 말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스스로를 맞추지 않게 된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읽게 되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해는 용서를 낳고 용서는 마음을 가볍게 한다. 결국 우리는 깨닫는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은 곧 나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연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는다. 사람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상처를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 나타난다. 누군가는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그 순간이 더 큰 전환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물며 우리의 성장을 함께 도와준다. 관계는 모두 의미가 있고 각자 역할이 있으며 각자의 타이밍에 존재한다. 우리는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더 이상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게 된다. 떠나가는 사람에게 강제로 남으라고 말하지 않고 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을 두려움 때문에 밀어내지도 않는다. 삶의 흐름 속에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위치를 찾고 우리는 그 흐름에 더욱 부드럽게 적응해 간다.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과거와의 화해다. 과거가 더 이상 우리의 현재를 지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온전한 자유를 경험한다. 후회로 가득했던 장면도 되돌리고 싶었던 선택도 아물지 않은 상처도 이제는 다르게 보인다.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를 완성하게 만든 재료들이다. 그 재료들이 하나라도 빠졌다면 우리는 지금의 깊이와 단단함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과거는 짐이 아니라 감사가 된다. 그러나 이 새로운 평온 속에서도 삶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는 진짜로 새로운 삶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정신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요구한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다면 이제는 행동도 달라져야 한다.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는 내면에서만 머물게 되고 현실은 그대로다. 진짜 변화는 행동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현실의 형태를 바꾸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 작은 선택을 실천해야 한다.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선택 미뤄왔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선택, 자신을 위해 경계를 세우는 선택, 더 이상 자신을 해치지 않는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선택.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인생의 큰 방향을 바꿔나간다. 변화는 거대한 폭발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는 흐름이다. 그래서 조용하게 스며들고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자신만의 길을 만든다. 이제 우리는 아는 것이다. 삶은 늘 우리와 함께 움직였으며 우리를 돕지 않은 적이 없었고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 삶은 언제나 대답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다음 장면에 대한 준비가 되었음을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기 시작한다. 그 장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까지의 여정과는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서졌던 마음은 다시 이어졌고 잃어버렸던 힘은 되찾아졌으며 흐릿했던 방향은 선명해졌다.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자각이 찾아오면 마음속에서는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더 이상 낡은 상처가 지금의 나를 설명하게 두지 않으며 더 이상 외부의 시선이나 기준이 삶의 방향을 좌우하지 못한다. 이 단계에 들어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다시 선택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 선택은 거창하지 않다. 오히려 아주 섬세하고 조용하며 깊다. 마치 긴 겨울 끝에서 눈이 녹아내리듯 소리 없이 퍼지는 봄의 기척처럼 다가온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는다. 진정한 변화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내가 나를 다시 선택하는 순간 삶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빛나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과거가 아닌 앞으로 향한다. 그러나 이 앞을 향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아내겠다는 결심이다.
미래는 지금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과이고 지금의 나를 향한 진심이 모여 다가올 날들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한다. 이 질문들은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이 움직일 때 삶도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두려움이 올라올 때가 있다. 변화는 흥분과 기대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불안도 함께 데려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고 지금의 선택이 정확한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불안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불안은 우리를 멈추게 하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경계선 위에 서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한쪽은 익숙한 세계, 다른 한쪽은 새로운 세계, 이 경계에 서 있는 모든 존재는 흔들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바로 이 경계에서 진짜 도약이 일어난다.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삶은 다시 한번 아주 조용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조금씩 형태를 드러내고 마치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듯 딱 맞는 타이밍으로 사람과 상황이 나타난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다. 오히려 내면이 정렬되자 외부 세계가 그 정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삶은 언제나 내면의 상태를 반영한다. 우리가 자신을 믿기 시작하면 삶도 우리를 믿기 시작한다. 우리가 길을 선택하면 길도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내면과 외부가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적대적인 공간으로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처럼 느껴진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삶의 변화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가에 있다.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장하는 내가 더 중요하다. 새로운 삶은 도착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성장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이해와 더 넓은 관점을 얻게 된다. 자기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한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들춰 자책하지 않고 감정이 흔들리는 날에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괜찮아. 지금의 감정도 너의 일부야. 이 흔들림도 너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야. 이 따뜻한 자기 수용은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고 유연하게 만든다. 내면이 유연해지면 삶의 흐름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기에 변화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잃는 순간에도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이다. 성숙한 마음은 더 이상 외부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흔들리지 않는다. 삶의 파도가 몰려와도 그 아래에는 고요한 바다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고요함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힘이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된다. 삶의 모든 경험은 결국 우리를 더 넓은 존재로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상처도, 실패도, 혼란도, 기다림도, 지연도, 그 모든 순간들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과정이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너지는 법뿐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법도 배웠다. 사라지는 법뿐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법도 배웠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할 수 있다. 이제 나는 나를 믿는다. 이 문장은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삶과의 화해이며 여정의 재탄생을 알리는 선언이다. 삶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열리고 있다. 그 길은 과거보다 밝고 지금의 내게 더 잘 맞으며 미래의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삶의 새로운 흐름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우리는 점점 더 깊고 섬세한 변화와 마주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변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우리를 움직였다면 이제는 변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한다. 억지로 자신을 설득할 필요도 과한 의지로 자신을 밀어붙일 필요도 없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흐름은 저절로 이어지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새로운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삶이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이다. 이제 마음속에서는 묵은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린다. 예전에는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지금의 우리는 더 이상 그 불안에 휩쓸리지 않는다. 물론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두려움은 인간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감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두려움이 멈추라는 신호였다면 지금은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느껴진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한다. 아, 내가 지금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삶에서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도 감지된다. 예전 같으면 주저했을 선택을 자연스럽게 실행하고 망설였을 순간에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누군가의 말에 과하게 영향받지 않고 타인의 판단에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겼음을 느낀다. 이 힘은 공격적인 방어가 아니라 깊은 자기 신뢰에서 나온다. 자기 신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난 모든 흔들림을 견디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던 경험들이 쌓여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힘은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깊은 단단함이 있다. 이 단단함 위에서 삶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끈다. 우리는 과거와의 연결이 서서히 풀려나고 있음을 느낀다. 과거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상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떠올려도 더 이상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지 않는다. 그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해가 생기고 그 이해는 자연스럽게 용서를 가져온다. 용서는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과거의 장면을 마음속에 가둬두는 한 우리는 언제나 그 장면에 묶여 현재를 제한적으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 장면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흘려보내는 순간 마음은 문득 넓어진다. 그 넓어진 공간에 새로운 감정과 가능성이 들어올 수 있다. 용서가 이루어지는 이 단계에서 우리는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고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에 대해 더 분명해진다. 예전에는 외로움 때문에 붙잡았던 관계도 두려움 때문에 유지했던 관계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중심을 흔들지 못한다. 우리는 비로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머물 사람을 머물게 하고 떠날 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성숙이다. 성숙함은 완벽함이 아니다. 성숙함은 상처받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상태다. 성숙함은 해결된 삶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현실 앞에서도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지금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계속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삶의 또 다른 신호와 마주한다. 바로 직관이 다시 깨어난다는 것이다. 직관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두려움과 상처와 잡음에 묻혀 듣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잡음이 사라지고 내면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직관은 다시 온전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직관은 말보다 빠르고 계산보다 정확하며 논리보다 깊다.
직관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아닌지를 본능적으로 알려준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어도, 어떤 변화가 다가와도 그 깊은 곳에서 미묘한 울림을 느낄 수 있다. 이 방향이 맞다. 이 관계는 끝났다. 이 기회는 내가 받을 준비가 되었다. 이러한 메시지는 머리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에서 온다. 마음의 신호를 듣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 흐름을 거스르며 억지로 살아가던 방식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벼운 길을 선택하게 된다. 가볍다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억지와 무리가 없다는 뜻이다. 삶이 밀어주는 방향 내면이 편안함을 느끼는 방향 직관이 따뜻하게 반응하는 방향, 그곳으로 나아가면 삶은 놀라울 만큼 부드럽게 흘러간다. 이때 우리는 깨닫는다. 삶은 결국 나를 나이게 만드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고통도 실패도 외로움도 기다림도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더 깊은 존재로 확장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삶은 조용히 다시 속삭인다. 이제 너는 준비되었다. 다음 장으로 나아가라. 삶이 조용히 다음 장으로 이끌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아주 특별한 움직임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흥분도 두려움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안정감이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다는 내적 확신을 갖게 되고 더 이상 삶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안정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면에서만 형성된다. 철저한 혼란과 상처를 지나오며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남은 것은 본질뿐이다. 본질은 작지만 강하다.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본질에 닿기 시작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감각을 경험한다. 과거에는 크게 보였던 문제가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고 두려웠던 결정도 더 이상 마비시키지 않으며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도 이전만큼 나를 흔들지 않는다. 마치 마음속에서 한 겹의 막이 걷힌 것처럼 세상이 선명해지고 삶의 흐름이 뚜렷해진다. 이 선명함은 외부 현실이 변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면이 변화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내면이 정돈되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의미를 드러내고 우리가 헤매던 길은 더 이상 혼란의 숲이 아니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 이제 우리는 깨닫는다. 그동안 길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흐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이 맑아지면 길은 언제나 있었다. 진실은 늘 우리 옆에 있었다. 삶은 늘 우리를 도우려고 했다. 다만 우리가 고통에 갇혀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 깨달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삶과의 싸움을 멈추게 된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가르침이었고 혼란은 방해물이 아니라 전환의 신호였으며 상실은 벌이 아니라 성장의 공간이었다는 사실이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한 장면 한 줄, 한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져 의미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성장을 통과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통찰이다. 이 통찰을 얻고 나면 우리는 선택의 방식도 달라진다. 예전에는 상황이 우리를 끌고 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상황을 선택한다. 예전에는 반응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방향을 정하며 산다. 예전에는 두려움이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이 기준이다. 이 변화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기 시작한다. 관계에서 진심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에서 자신을 소모시키는 방식을 중단하고 감정과 욕구를 억지로 누르지 않으며 삶이 주는 신호를 거스르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나 자신을 다시 올바른 자리에 두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희생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다. 나는 나를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겠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이러한 선언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내면에서는 강력한 전환점을 만든다. 말은 방향을 정하고, 방향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현실을 재구성한다. 삶은 언제나 의식의 움직임에 따라 형태를 바꾼다. 그래서 이러한 선언은 결국 새로운 삶의 청사진이 된다. 이때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더 일어난다. 바로 삶의 속도가 바뀐다. 예전에는 기회가 더디게 오고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결정이 어렵고 갈등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면이 정렬되면 삶의 속도도 정렬된다. 갑자기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만남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막혀있던 방향이 열린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삶의 리듬과 정확히 맞춰진 것처럼 느껴진다. 삶이 우리를 밀어주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저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또 하나의 중요한 시험이 찾아온다. 그것은 혼란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은밀한 시험이다. 바로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다. 우리의 뇌는 익숙함을 안전이라고 착각한다. 설령 그 익숙함이 고통을 가져오더라도 뇌는 변화보다 익숙한 고통을 더 편안하게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변화가 깊어질 때 마음속에서는 문득 이런 목소리가 올라올 수 있다. 지금의 변화가 너무 빠른 건 아닐까?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차라리 예전 방식이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이 목소리는 당신을 돌려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다. 왜냐하면 성장의 문 앞에서는 언제나 이 목소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흔들림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것이다. 흔들림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흔들림을 지나야 비로소 뿌리가 깊어진다. 당신의 내면은 지금 새로운 자리를 찾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잠시 흔들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대신 이렇게 말하면 된다. 흔들려도 괜찮아.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이 내면을 다시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당신의 방향을 다시 선명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림을 지나온 사람에게만 삶은 새로운 문을 연다. 그 문은 과거의 문이 아니며 누구의 문도 아닌 오직 당신만을 위한 문이다. 그 문 앞에서 삶은 마지막으로 속삭인다. 여기서부터는 너의 진짜 이야기가 펼쳐진다. 삶의 마지막 장면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각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길고도 복잡했던 여정이 한순간에 정리되며 수많은 갈래로 흩어졌던 사건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다. 우리는 생애 동안 수없이 많은 감정의 흔들림과 선택의 기로를 지나왔고 이해할 수 없었던 순간들을 견디며 여기까지 걸어왔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은 충격적일 만큼 조용하고 눈부실 만큼 부드럽다. 더 이상 과거를 해석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상처를 이유로 스스로를 규정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마침내 알게 된다. 모든 아픔이 나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과정을 견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숨 쉬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적이라는 것을. 이 지점에 도달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평화가 피어난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기고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스스로를 잃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자란다. 그 믿음은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내게만 의미가 있는 내면의 뿌리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시선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누군가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도 않는다.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용기 스스로의 목소리를 따라 걸을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완전히 바꾼다. 이전에는 나를 상처 입힌 사람들만 보였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조차도 나를 깨우기 위한 메신저였다는 이해가 생긴다. 예전에는 실패만 보였던 사건 속에서 이제는 전환의 기회를 보게 되고 막혀 있다고 여겼던 순간들도 사실은 방향을 수정하라는 신호였음을 이해하게 된다. 삶은 무너지는 듯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를 돕고 있었고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정렬시키고 있었으며 상처 속에서도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 깊은 자각이 찾아오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이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지 궁금해지고 변화를 거부하는 대신 흐름을 듣고 따라갈 준비가 된다. 흐름을 따른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떠밀려 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와 외부 환경이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낼 때 그 리듬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탄다는 의미이다. 이런 삶의 방식은 억지로 움직이는 삶과는 전혀 다르다. 이전에는 목표를 향해 몸부림치듯 달려갔지만 이제는 목표가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전에는 인연을 붙잡기 위해 애썼지만 이제는 머물 인연은 자연스럽게 머물고 떠날 인연은 억지로 잡지 않아도 떠난다. 삶이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경험한다. 자유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해치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이다. 이 자유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오직 내면의 해방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해방은 과거의 자신과 마지막으로 화해하는 순간 완성된다. 과거의 나를 미워하지 않고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나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사랑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드러난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서 거리를 두는 것,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환경을 벗어나는 것,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 나를 값싸게 소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그 순간 삶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다. 기회가 다가오고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예상치 못했던 길이 열리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듯한 힘이 솟아오른다. 이것이 바로 삶이 우리에게 약속한 보상이다. 견뎌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며 스스로를 다시 선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당신이 써내려갈 것이다. 아무도 대신 써줄 수 없고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흔들렸고 충분히 무너졌고 충분히 배웠다. 이제는 나아갈 시간이다. 이제는 새롭게 태어날 시간이다. 삶은 마지막으로 속삭인다. 이제 너의 진짜 시작이다.